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죠. 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열을 외부로 배출시키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반응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거나 운동을 했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더운 환경에 있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열 배출구인 호흡이나 피부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골고루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유독 손발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얼굴이나 이 머리 쪽으로 집중해서 땀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한증이라고 하죠. 물론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한증은 드리클로와 같은 땀 억제제로도 쉽게 조절이 되고 그리고 보톡스나 교감신경 절제술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한증이 생긴 원인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가볍게 볼 증상이 아닙니다. 교감신경 절제술을 해도 30% 정도는 재활을 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기존에 땀나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열을 땀으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또 다른 열 배출구를 찾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반응인 겁니다. 다한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 내 몸 안에 내부 장기에 있는데 증상만 차단해버리고 원인을 그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한증의 원인은 혈 부족에 의한 심장열과 그리고 열의 편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쉽게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한증을 꼭 치료해야 되는 이유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의보감에 보면 놀라면 심장에서 땀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엄청 긴장을 할 때 손에 땀을 쥐게 한다라고 하죠.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집중하고 예민해져 있을 때 다한증이 심해집니다. 심장이 과하게 움직여 열이 생기면 땀이 나는 거죠. 다한증 중에서도 특히 손바닥에 땀이 나는 수장 다한증이 가장 많은데요. 이 손바닥이 제2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열로 생긴 땀이 이 손바닥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심장열은 왜 생길까요? 바로 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8% 정도가 혈액입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한 5리터 정도가 혈액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가 부족해서 내 몸에 4리터 정도밖에 피가 없다면 그 적은 혈액을 가지고 내 온몸 구석구석에 다 얘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 뇌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에서 열이 나는 거죠.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심장은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계속해서 과속을 하게 되면 그 엔진이 과열되듯이 우리 심장도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되면 열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혈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에 열이 생기고 이 열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혈액을 또 뜨겁게 메말려 버리니까 또 혈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고 이 또 피가 부족하면 심장은 또 더 뛰어야 되니까 심장열은 더 생기고 또 그러면 또 혈 부족이 오고 이 혈 부족과 심장열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혈 부족과 빈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혈 부족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심장에서 생긴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피부가 접하는 부위인 이 겨드랑이에 열이 몰리면서 겨땀파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열이 더 올라가면 이 얼굴과 머리 쪽으로 땀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대부분 땀 억제제로 임시 방편으로 다한증을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다한증의 근본 원인인 이 혈 부족과 교감신경 항진 부분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 부족이 심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량이 떨어지니까 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요. 그래서 학습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가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통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은 조기에 빨리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릴 때 빨리 관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그 근본 원인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치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한증 관리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이 오른다는 것을 또 달리 표현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파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더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한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열이 더 나기 때문에 땀이 더 심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홍삼 제품 광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홍삼 제품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홍삼이나 인삼이나 녹용은 열을 내는 식품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필요했지만요. 지금 우리의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열량이 넘쳐나는 에너지 과잉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열을 내는 음식들은 오히려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과거는 에너지 부족 시대, 지금은 에너지의 과잉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너지 불균형의 시대죠. 육류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열량이 넘쳐나는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고요. 그에 비해서 이를 대사하고 분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포함하는 이런 음식들의 섭취는 너무나 적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열을 받아서 땀이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열이 나는 음식들은 무조건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커피죠.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혈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하니까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이 심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커피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마라탕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정말 다한증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음식이에요. 저희 약국에서 상담하신 분 중에서 치위생사분이 계셨는데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직업인데 다한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분은 땀 억제제로도 이제 효과도 없으셨고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려니 너무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또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자니 수술이 조금 겁나서 먼저 영양요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 약국에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꼭 커피를 드셔야 눈이 떠지고 그리고 저녁에 일하고 나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마라탕이나 매운 떡볶이를 굉장히 즐겨 드셨던 분이세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영양요법을 하면서 이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달부터 커피도 확실하게 줄이시고 그리고 매운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게 되면서 이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셨죠. 본인이 직접 몸소 체험을 하니까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한증이 거의 개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 이외에도 단 음식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그리고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과 가공식품들이죠. 특히 청소년, 성장기 학생들이 이런 음식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다한증이 많은 이유는 성장기 때는 성장에 필요한 대사활동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몸에서 대사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대사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의 필요량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또 혈액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혈 부족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 부족이 있으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비염이나 축농증, 여드름, 생리통, 두통들도 많이 옵니다. 최근에 다한증으로 상담한 여학생도 생리통과 변비가 심하고 그리고 생리를 할 때마다 편두통이 있어서 매번 진통제를 먹었다고 그래요. 다한증이 시작된 지는 조금 되었는데 고3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다한증이 더 심해져서 영양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빵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편의점 음식을 달고 산다고 해요. 이런 음식들은 다한증뿐만 아니라 생리통이나 두통, 변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하면서 영양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혈액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조혈 영양제와 천년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쌀 마그네슘을 함유한 제품들을 함께 먹으면서 다한증뿐만 아니라 생리통과 두통과 변비까지도 함께 빠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지금 현재의 내 몸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과물이다. 내가 먹은 것들이 결국은 내 몸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한증을 교정할 때도 식생활 교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한증의 영양요법은 혈 부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조혈 영양제와 그리고 심장의 열을 중화시켜주고 한쪽으로 편중돼서 나가는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천연 액상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처방 구성은 조금씩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한증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한증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가장 심해지죠. 그래서 다한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명상이 정말 좋습니다. 결국 혈 부족을 일으키는 것도 스트레스, 긴장,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마음을 끓이면서 이 혈액을 뜨겁게 끓여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한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명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다한증이 있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좀 더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